우리 10억대 그러면 아니면 3억대 5억대 그런 지금 사도 될 만한 재개발 재건축 지역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사업성도 따지고 정말 될 만한 곳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제2의 강남이 될 수 있는 곳 단 한 곳이라도 찍어주세요, 김 소장님. 이게 제2의 강남이라고 하면 사실 너무 뻔하기도 하고 반대로 어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를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진짜 강남이랑 버금갈 수 있는 곳은 용산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용산이라고 하면 이 채널 나가시지 마시고요. 제가 그 다음도 얘기는 해드릴게요. 우리가 제2의 강남이라는 표현 자체가 약간 관용어로 쓰긴 하지만 진짜 강남의 집값을 따라잡을 수 있는 곳, 그런 의미입니다.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솔직히 강남 집값을 넘어선다? 어렵잖아요. 근데 저평가 아닌가요? 그러면 용산이 지금? 그렇죠. 저는 용산은 이미 우리가 이제 한강로 라인들 되게 비싸고요. 그리고 동부 이천동도 비싸고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이제 한남동 자체 워낙 비싸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은 아직도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 어디가 살아나느냐라는 얘기했을 때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규제를 우리가 보수적으로 바라본다고 했었을 때 재건축 규제가 다시 심해질 가능성이 매우 커요.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건수제가 너무나도 사악하잖아요. 강남은 우리가 막 재건축이 힘들게 눈에 보인다라고 해서 재건축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강남에 재개발이 있긴 있어요. 정확하게 강남 3구까지 넓혀보면 송파구에 거여마천 뉴타운이 있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했을 때 거기를 이제 강남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면 딱 그냥 귀결합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었냐면, 그때 매부리 TV쇼에서도 얘기한 거가, 그래도 대체제가 없는 데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막 제초원 무서워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강북으로 안 가거든요. 그분들은 강북 투자 안 합니다. 결국 그냥 강남이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압구정 투자 안 할 거예요? 아니, 반포 잠원 안 할 거예요? 이촌동, 여의도, 목동. 그러니까 대체제가 없는 곳들은 그 자체로 소구력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감수하고서 가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압구정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도 한참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되든, 다다음 정권이 어떻게 되든 간에 뭐 그래, 우리는 어차피 지금부터도 그냥 10년 넘어, 그게 쿨하게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좀 애매한 곳들은 강북이죠. 강북 당장 마포구랑 성동구만 하더라도, 동대문구랑 서대문구만 하더라도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죠. 그러면 이런 데들은 좀 애매합니다. 여기 굳이 재건축일 필요가 있을까? 재개발도 있는데? 그렇지. 그러면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건수제를 물어보셨었으니까 우리가 보통 약어로 재초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간혹 소장님 재개발도 초과이익 건수가 없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재개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재건축은 사실 이제 그래서 소구력이 명확하게 있는 곳을 가든가, 아니면 재개발로 대치가 되는 곳은 재개발로 가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용산 얘기하다가 말이 쭉 샜는데, 다시 이제 제2의 강남 얘기를 해보면 한남 뉴타운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들 주목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남 뉴타운,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투자 금액이 작진 않습니다. 현금이 최소 20억대에서 20억 중반은 들고 가셔야 30평형대를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강남에서 20억으로 뭐 살만한 데가 있나요? 거의 뭐 그냥 나홀로 단지? 나홀로 단지? 강남이란 이름이 적힌 그냥 그쵸? 그런 곳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에서 우리가 20억으로 매매 금액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당장 마포랑 성동구만 하더라도 20억이니까. 지금 신축 대장단지, 이제 아현동이나 옥수동의 신축들은 22억도 실거래가를 찍었거든요.
그런데 강남에서 20억으로 뭐 어디다가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서 그러니까 빌라 문제는 봤을 때 우리가 20억에서 막 우와 삐까번쩍하고 이거 아닙니다. 재개발의 특징이 그 동네를 직접 가보면 해요. 그렇죠. 저희 이 책에서도 담아놓은 내용이긴 하지만 보통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포인트가 임장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저만 아이러니하게도 임장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재개발 임장하면 못 사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재건축은 좀 나아요. 아파트는 오래됐지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그래 여기가 뭐 신축되면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재개발 지역은 한남 뉴타운 입지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도 한남 뉴타운 정도 되니까 입지 좋은 거 다 아니까 그래도 보는데 다른 데 가면 가다 더 못 이 동네를 더 못 사. 하는데 제가 거꾸로 얘기하면 이 동네 소리가 나와야 재개발이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네요. 이 빌라를 내가 10몇 억에, 이 빌라를 내가 20몇 억에, 30억 이런 얘기 나오면 그렇게 한숨 푹푹 나와야 재개발이 되는 곳인데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분담금도 적지 않아요. 한남 뉴타운 지금 예상되는 분담 금액 10억씩도 납부해야 되거든요. 빌라 대지 지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분담을 10억씩 얘기하면 뭔 분담 금액이 10억이야 라고 해도 그럼 얼마냐? 지금 우리가 막 갭으로 사고 뭐하고 했었을 때 막 투자 금액은 20억 중반 들어가고 분담은 10억 내고 결국 내가 30몇 억에 막 샀다 라고 했었을 때 완공되면 50억이 예상되니까 이거 50억 얘기하면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반포에 한강 보이는 애들이 다 50억 60억 하고 있고 그리고 한남 뉴타운 입지에 잘 봤을 때 바로 애초에 용산 자체에서도 동부이촌동 가격 장난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한남 뉴타운 자체로만 놓고 보면 좀 애매하지만 바로 전통 한남동의 부촌 이태원역 위쪽에 있는 재벌가 회장님들이 있는 이태원동 한남동이 있고요. 그리고 한남동 자체 내에서도 한남 뉴타운 인근에 나인원 한남, 한남더일, 유엔빌리지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유엔사 부지, 청약 여기도 다 워낙 가격 자체가 남다르다 보니까 여기 한남 뉴타운 개발되면 특히 한남 뉴타운이 장점이 또 한강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강 라인들 여기 개발되면 좋아지겠다가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제2의 강남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사실 용산구 자체는 송파구보다도 위긴 해요. 평당가가. 강남 3구를 서초, 강남, 송파 얘기하지만 사실 서초, 강남이 투탑이지 송파구라는 평당가가 많이 차이 납니다. 많이 나죠. 그나마 잠실동이 그래도 그래 잠실까지는 인정이지 라고 하지만 그래도 잠실조차도 우리가 진짜 메이저 강남들 비교하다 보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미 용산은 거의 강남 어지간한 단지들보다 비싼 단지도 있는 게 지금 용산이고요. 근데 용산은 앞으로의 개발 계획들이 무궁무진하죠. 한남 뉴타운 하면서 쫙 개발되는 부분 그리고 동부이촌동 우리가 워낙 좋긴 하지만 레미안 첼리투스를 제외하고서는 다들 오래됐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사업성 좋은 한강변 라인되는 재건축들 사업성이 다 좋아요. 그쵸. 여기들도 쭈루루루룩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한강로 일대를 딱 봤었을 때 여기도 지금 개발 계획들 그리고 정비창, 용산민족공원 이런 사항들이 쭉 다 개발이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미 지금도 송파구보다는 위인데 진짜 서초 강남보다는 그래도 살짝 아래라고 보고 여기서도 일부 지역들이 그래도 막 이제 가는 거지만 전반적으로 용산구 자체도 강남이랑 버금갈 수 있겠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제2의 강남이라서 제일 싸게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뭐 20억이 싼 거야? 그런데 강남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 김 소장님께서
이 책에도 썼지만 그런 그 입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시청자분들께서 또 요구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나 지금 3억밖에 없는데, 5억밖에 없는데. 제가 이 김 소장님을 모신 이유는 최근에 얼죽신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잖아요. 뭐,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단어가 유행이었는데, 신축 대신, 우리 재건축, 재개발로 내 집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또 생기는데 오늘 이번 시간에 그러면 20억짜리 얘기했으니까 그럼요. 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제가 막 이론적인 거 얘기해도 그래서 어디 맨날 이러잖아요. 저 지금 잘했죠? 네,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 자체가 제2 강남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용산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우리가 용산 제외하고서는 강남에 비빌 수 있는 데는 없긴 해요. 없어요. 우리가 냉정히 말했을 때. 그러면 적어도 이거는 있습니다. 자, 10억대 먼저 얘기해 볼게요. 네. 일단은 노량진 뉴타운을 주목해라 하고 얘기를 해요. 노량진 뉴타운. 그러면 제2의 강남은 솔직히 어려워도 제2의 마포가 어딘지 제2의 성동이 어딘지는 찾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게 바로 동작구라고 봅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서울에서 봤었을 때 3도심이 있죠. 그렇죠. 전통적인 시청 광화문 일대 CBD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강남, GBD, 여의도, YBD 해가지고 3도심 딱 축이 있는데 잘 보면 당연히 그 3핵지 자체는 보다는 솔직히 지금 자체는 가격이 어떤가요? 비싸죠. 아, 물론 동작구가 지금도 비싸긴 한데. 아, 잘못 말했어요. 이거 다시 질문했어요. 그러면 우리 냉정히 봤을 때 지금의 동작구의 입지가 마포구랑 성동구랑 비교하면 좀 어떤가요? 낮죠.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게 저렴의 기준도 사람마다 상대적이긴 하지만 마포구랑 성동구랑 비교하면 저렴합니다. 근데 마포구랑 성동구조차도 과거를 한번 복귀해 볼게요. 해피님께서도 워낙 오랫동안 부동산 하셨으니까 더구나 저는 성동구 토박이거든요. 제가 성동구에서 성동구 별로 이렇게 아파트 없었습니다. 이거 다 재개발 지역으로 된 거잖아요. 옥수동, 약수동 뭐 거기 있는 건 다 재개발이잖아요. 물론 약수동은 성동구는 네. 아니긴 하지만 그 일대도 이제 재개발로 간 것들도 있고 성동구 일대가 사실 뭐 별로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어요.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광진구가 훨씬 더 비쌌어요. 아, 강진구가. 그렇죠. 광진구가 지금도 성동구보다 집값은 밀려도 학구는 광진구 그렇죠, 하면서 알아봐 주거든요. 그런데 마포구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포구도 20년 전에 어땠었는지 아시잖아요. 없죠. 거기도 다 막 그 빌라촌이었고 아이 키우기도 힘들고 거의 그냥 대학생들 숙소 뭐 이 정도였지 어떤 주거지의 집단 주거지가 없었죠. 하지만 아이언 뉴타운 들어서면서 진짜 완전 천지개벽. 2014년대 말에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자자자작 하면서 확 달라졌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마포구랑 성동구라고 해서 원래부터 좋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당장 단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지금 옥수동 사시고 계신데 저희 조합원이셨거든요. 그런데 옥수동 하면 이미지가 원래 어땠었나요? 옥수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제 옛날 남자친구가 옥수동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들어갈 때는 지상이야. 아니 들어갈 땐 반지하야. 나와서 바라보는 거실은 한강뷰야. 그러니까 이게 근데 재개발 다 조합원들.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눈이 오면 못 올라가는. 맞아요. 막 이런 곳이었죠. 아파트 없었습니다. 왜냐면 옥수동을 콕 집어서 얘기해드린 게 그 서울의 달. 맞아요. 그거 거기였으니까. 그렇네. 사실 저는 서울의 달을 본 적은 없는데 미안해요. 옥수동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들 서울의 달 얘기하죠. 서울의 달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대표적인 산동네 달동네의 이미지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아까 막 버스 이렇게 경사가 장난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동구랑 마포구 자체도 원래도 이미지가 그런 것도 있었지만 고개 경사진들이 사람들 정말 싫어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옥수동인데 옥수동도 지금 막 옥수 12구역, 13구역 그렇게 다 재개발 완료되고 신축업에 들어서니까 가격이 팍팍팍팍팍 올라갔다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오를 줄 몰랐습니다. 저희도 조합원이었지만 이 가격이 될 거라고 알고서 산 건 아니었지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재개발 투자, 재건축 투자는 상상력을 좀 그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서도
임장하지 말아라. 근데 그거 딱 느껴지네요, 진짜. 저는 임장 만약에 재개발 가면 비 오거나 눈 올 때 가라고 그러거든요. 정말 악조건에 가서, 한번 경험해봐라. 우울할 때. 진짜 네가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재개발이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근데 동작구의 노량진이.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시금 동작구 얘기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 우리가 노량진 뉴타운 제가 추천을 하면 뭔 노량진은 10억이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노량진 하면 맨날 떠오르는 이미지가 막 고시원, 컵밥, 아니면 수산시장 막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우리가 임장을 하지 말고 지도만 객관적으로 펼쳐보세요. 아까 옥수동 얘기했던 것처럼 옥수동이 뭐 거기가 산동네고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지금 이제 아파트가 딱 들어서고 나니까 옥수역, 금호역, 3호선이네? 옥수역에서 함정거장 넘어가고 동호대교를 바로 건너니까 강남이네? 그것도 압구정이네? 이게 돼버리는 거죠. 옥수동에 뭐 인프라 있는 줄 아세요? 뭐 없어요. 근데 다 돈 있는 분들 바로 길 건너서 다리 건너서 바로 압구정 현대백화점 갑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동작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벌써부터 서반포 얘기 나오는 데 있잖아요. 네, 흑성뉴타운. 사실 흑성뉴타운도 사실 아시는 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게 썩 좋은 동네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흑성뉴타운 어느 정도 그려지죠. 이미 신축 아파트 쫙 들어섰고 가장 마지막 남아있는 퍼즐인 흑석 9구역과 11구역이 2주 철거에 도입하니까 여기도 어느 순간 이제 뉴타운 완성이 되겠네? 그리고 반포 바로 옆이네?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보는데 지금 흑석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이고 아크로 리버하임, 흑석 7구역 그쵸. 가격이 워낙 잘 나가니까 그래도 흑석은 많이 달라졌지라고 하지만 아직은 노량진은 입주한 단지가 없다 보니까 상상을 잘 못하지만 노량진은 생각보다 빨라요. 지금 노량진 1구역, 3구역은 좀 늦어져도 그래도 나머지 구역들 13도 그래도 완전 늦지도 않아요. 다 이제 시공사 선정들 했거든요. 근데 나머지 2구역부터 8구역까지 다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습니다. 2주 철거 들어가는 곳들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다 아파트가 됐다라고 하면 노량진역을 보게 되면 일단 9호선. 9호선 바로 그것도 가지. 급행. 그러니까 여의도 강남 한 번에 그것도 제4 업무지구로 뜨고 있는 마곡까지 가버리고요. 1호선도 있죠. 1호선으로 어디 가요? 시청, 종로 다 한 번에 가죠. 그래 버리기 때문에 여기 노량진 뉴타운 입지가 신축 아파트로 싹 정비가 되게 되면 마포랑 성동구 급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입지를 보는 겁니다. 그냥 현재 입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좀 저평가된 거. 향후 10년 뒤에 달라질 곳들 찾았을 때 그렇게 찾아보면 노량진 뉴타운 지금 관리처분 인가 난 곳들도 10억대로 투자할 수 있으니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노량진 뉴타운은요 올해 또 분양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분양은 최고의 마케팅이거든요. 최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네. 그 수혜도 얻을 수 있는 만큼 이문 4구역을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유일하게 초품하잖아요. 초등학교가 신설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문 1구역, 3구역이 지금 4구역이 되기만을 바라는 이유가 도로가 뚫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지역을 아주 살리는 그러니까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이문 4구역 5억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3억대. 네. 3억대는 제가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곳이긴 한데 장위 14구역과 15구역입니다. 장위. 그러면 장위 하셔서 장위 추천하는 건 아니죠? 저희가 또 그런 얘기 들을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참고로 이제 장위 뉴타운은 제가 그 전부터도 많이 추천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금액에서 여기 말고 다른 대체제가 없습니다. 대체제가 없다. 일단 서울에서 3억대로 투자하려고 하게 되면 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데가 예를 들어 노원구 상기뉴타운도 아직 3억대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지도만 띄워놓을게요. 참고로 상기뉴타운 전 지금도 괜찮다 보거든요. 참고로 상기뉴타운도 속도가 달라요.
그쵸. 입지는 다르지만 입지는 당연히 장기 뉴턴이 좋지만 상기 뉴턴 속도가 또 빨라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당연히 시세라는 건 다 정확한데 근데 우리가 입지를 놓고 봤었을 때 장기 뉴턴 그런 상기 뉴턴처럼 속도도 빠른 데들은 더 비싸죠. 지금 장이 4구역은 2025년도 입주고 지금 6구역 일반 분양 끝났죠. 그리고 장이 10구역 같은 경우는 2025년도 착공 예정인데 그건 또 일반 분양이 이제 곧 나오겠죠. 여기는 금액대가 다릅니다. 속도까지 빠르다라고 하면 금액대가 일단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시고요. 여기서도 장이 4구역, 6구역, 10구역 같은 경우는 또 속도가 달라요. 그렇죠. 4구역은 이미 2025년도 입주 예정이고요. 그리고 6구역은 일반 분양도 끝났고요. 경쟁률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러고 10구역은 그 유명한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들 다 해결하고서 지금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도 이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해당 지역들은 금액대가 3억대를 절대 못 가요. 훨씬 더 써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다른 지역들의 반의 반값으로 갈 수 있는 게 장이 14, 15인데 물론 그 금액인 이유는 있어요. 속도가 좀 앞당기긴 해요. 그래도 조합 설립 인가는 낮고 장이 14구역 같은 경우 건축 심의가 나서 이제 사업 시행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15구역은 아직 좀 멀긴 했는데 속도가 얼마나 걸리냐? 14구역은 지금부터 한 8년 보고 있고요. 15구역은 10년 보고 있어요. 그러면 헉 소리 날 수는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문 4구역도 관리처분 인가 나서 5년이거든요. 2주 철거하는데 2년 잡아야 되고요. 공사기간 3년 잡아야 돼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겠구나. 그러면 이미 앞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장이 4, 6, 10 살려면 현금 더 써야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고 그래도 성북구잖아요. 성북구에서 3억대 여기서도 14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2억 중반 매물도 있거든요. 그런 매물들을 잘 찾아보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10년 뒤에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곳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3억으로 할 수 있는 데들이 없다라는 것도 거꾸로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거, 속도 빠른 곳들은 투자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금액선에서 가장 추천하는 곳은 장위. 이렇게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인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사실 재건축 재개발이 길게 된다라고 하지만 또 들여다보면 또 빨리 진행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의 가장 핵심은 재개발, 재건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해주시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 이 책 정말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시점, 재개발, 재건축, 정책, 무엇보다 맨 마지막으로 입지를 보는 사항까지 잘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래도 이 책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무료로 저희 투미TV도 항상 좋은 양질의 콘텐츠들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청약은 IIP, 재개발, 재건축은 투미TV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매 코드는 댓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이 책을 읽고 시장을 이기는 투자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